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습니다. 50대 지지율도 50%가 안 됐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추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울 메트로 직원 48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예, 한국갤럽이 1일부터 3일까지 4월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0%를 기록했습니다. 문창극 파동 같은 인사 참사가 터진 이래 3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또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특히 50대에서 처음으로 긍정평가 답변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주목됐습니다. 50대는 긍정 48%, 부정 43%를 기록했으니까 일단은 긍정평가가 5%포인트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조사 때 보면은 긍정 53대 부정 38로 15%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지지 세력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아랫세대는 지지율이 더 낮고요. 50대 중장년 지지율까지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이제는 박근혜 정권은 말 그대로 노령층 지지 정권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에서도 지지세가 빠지고 있다. 예. 네. 그 지역별로는 어때요? PK하고 충청권에서 이탈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PK하고 충청 지역은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180도 달라진 양상이었습니다. 우선 충청 지역, 대전, 세종, 충청의 여론을 보니까 지난주만 해도 긍정 49대 부정 45로 긍정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는 긍정은 40밖에 안 됐고요. 부정이 51%를 기록해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또 PK,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역시 지난주 조사 때는 긍정이 51, 부정이 37%로 상당히 긍정 여론이 더 높았는데 이번 주 조사를 보니까 긍정 41 그리고 부정 49로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곳은 전국적으로 볼 때 TK, 대구 경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TK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령층을 기반으로 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 메트로 직원들 징계를 했던데 그 수가 많아요. 예, 서울시가 지난 5월에 일어났던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근무했던 직원 48명을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징계자 명단에는 당시에 대참사를 막았다고 평가받는 뒷열차의 기관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감사관은 477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서울메트로 노조는 사고 발생 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원 대부분이 문책을 받는 상황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징계가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 서울시가 경찰 그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여기에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탁상에 앉아서 내린 징계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추밭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예.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새로운 의혹이 나왔더군요. 예, 지난번에는 다운 계약서 때문에 세금 탈루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세금 탈루 의혹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포스코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당과 법인카드 사용을 포함해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에 대한 세금을 그동안 내오지 않다가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23일에 갑자기 국세청에다가 자진 신고를 해서 약 2,9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에 자진 납세를 했다는 그 사실은 스스로 세금 탈루를 인정한 셈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총 22번의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그중에서 7차례에서 아내의 출구 일자와 행선지가 겹쳐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 총기 사고 이후 관심병사 분류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기에 관한 1인 시위가 있었어요. 예, 요즘에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의 관심병사 분류 기준에 항의하는 한국 한부모연합 회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한부모연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혼모라든지 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군이 결손 가정과 또 한부모 가정의 자녀, 경제적 빈곤자 이렇게 가정 환경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관심병사다 이렇게 분류하는 군의 정책은 인권 침해라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외할머니 밑에서 컸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다면 관심병사가 될 거다라는 피켓을 들고 군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송파 세모녀 예. 사건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정부가 그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도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주목받았던 제도가 바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였습니다. 예. 2006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3일 안에 급하게 선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긴급복지가 3일 안에 지급되는 경우가 원래 정부 목표치는 95%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생계비 돈을 지원하는 생계 지원 분야는 84%, 또 살 곳을 지원하는 시설 지원은 65%밖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수치 자체로는 높은데 액수가 워낙 작은 액수라서 그걸 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원 신청 후에 여전히 늑장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긴급복지가 아니라 뒷북복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경남 밀양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인근에 농성장이 새로 설치되는 등 2차 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술작가 등 20명이 농성장 마을 두 곳에서 컨테이너 농성장 외벽을 꾸미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